EBS1에서 방송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세계 각국의 여행 정보에 대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배낭여행을 통해 그곳에서의 체험기를 생생하게 소개하는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세계의 불가사의 라는 주제로 5부작의 방송이 나갔는데 그 시작은 페루에 관한 것이었죠. 사라진 문명, 페루 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1부에서는 여러분들도 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막의 미스터리 나스카 라인의 신비로움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는데 지상에서는 그 존재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헬기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만 비로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각종 기하학적인 문양과 동물 혹은 식물처럼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것이죠.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나스카 라인은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개념조차 생소했을 수천 년 전에 땅 위에 그려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그림인데 그 크기가 무려 서울 면적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4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아직까지 정확한 기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죠. 페루에는 나스카 라인 외에도 다양한 미스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예로 페루의 유일한 해양보호구역이자 해양동물의 천국으로 유명한 파라카스의 국립자연보호지구에 있는 지상화가 있죠. 이 지상화는 일명 파라카스 촛대라고 불리는 그림으로 그 길이가 무려 건물 45층 높이에 해당하는데 현재까지 누가 그리고 왜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불가사의한 지상화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미스터리가 존재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페루의 경우 수도는 리마, 언어는 에스파냐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등을 사용하며 총 인구는 약 3,300만에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추픽추, 쿠스코 등으로 유명한 페루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등의 국가들과 국경을 이루며 사막, 바다, 정글, 고원, 산맥, 협곡 등 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남아메리카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페루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와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2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가 61만 명이 넘었고 일일 신규 확진자도 8월에 적게는 4,000명대, 많게는 하루에 10,000명도 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인구 대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한 페루에서는 술집, 클럽 등의 영업 금지를 비롯해 일정 수 이상 집합 금지령을 내려 경찰이 엄격하게 단속하는 상황이죠. 현지 시간 지난 24일 스페인 EFE 통신과 RPP 등의 페루 주요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22일 밤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어느 클럽에서 영업 금지 및 집합 금지를 어기고 20대 30대 젊은 층의 남녀 120여 명이 모여 클럽 파티를 즐기다가 경찰이 단속 차원에서 출동하자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비좁은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다 서로 얽히고 넘어져 여성 12명과 남성 1명, 총 13명이 압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이번 클럽 파티에 참여했던 일부 인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압사한 13명 중에서는 11명이, 경찰 단속으로 연행된 22명 중에서는 15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3,300만 인구에 61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확진자가 보고돼 페루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으로 규정을 어기고 클럽 파티를 개최한 주최자나 클럽 주인 등의 책임자에게는 최대 징역 35년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페루는 한국에 있어서 남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남미 국가 중 하나로 한국과 페루가 맺은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발효된 바 있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페루에 다방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했는데 그 사례로 한국의 현대건설 기계에서는 페루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했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페루를 포함한 남미의 4개국에 KF94 마스크 3만 장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K방역 노하우 역시 공유해 주었습니다. 물론 페루를 향한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은 방역 부문에 그치지 않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페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페루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해 수출을 지원했습니다. 코이카의 설명에 따르면 페루의 경우 전체 기업 중에서 무려 98%가 중소기업으로 코이카가 지난 2016년부터 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무역 업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페루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페루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감염 확산이 심각하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보카도, 망고 등 페루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수월하게 팔 수 있게 됐다며 열광했는데, 실제로 이번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페루마켓플레이스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만 무려 530여 곳의 페루 중소기업이 참여해 2천여 개의 제품을 등록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주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된 상거래 플랫폼 개통식에는 로시오 바리오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코로나19 사태에 발빠르게 대처해 비대면 방식의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페루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어준 한국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열린 원폭 75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3일 간격을 두고 진행된 두 연설은 지역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거의 같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연설문이 거의 북부 수준이다. 현지 원폭 피해자들은 뭐를 위해 피복지까지 온 것인가?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올라온 6일과 9일의 연설문을 비교하면 행사가 열린 지역 이름을 빼고 거의 모든 단락의 단어 구성과 흐름이 똑같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하지만 지난해 원폭 74주년 행사에서는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두 도시만의 특징을 담은 내용이 들어가는 등 차이가 있었다. 올해 연설에 유독 성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질문 남았다. 고함에도 18분 만에 퇴장. 이날 연설이 끝나고 열린 총리의 기자회견도 논란이 됐다. 6일 히로시마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신문 기자의 질문을 강압적으로 막아 비판받았던 아베 총리는 9일 나가사키에서도 무늬만 회견을 이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9일 약 10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현안에 관한 본인 의견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을 2개 받고 18분 만에 회견을 마쳤다. 답변 내용도 긴급사태 선언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행 캠페인은 계속하겠다 등 6일과 똑같았다. 회견이 끝난 후 아직 질문이 남았다는 기자들의 고함이 이어졌지만 총리는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떴다. 총리가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아베 총리가 계속 공식 석상에 서는 걸거리면서 건강 이상설은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 발매된 사진 전문 주간지 플래시가 아베 총리가 7월 6일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정보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낸 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총리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 주간지 슈칸 포스트의 인터넷판인 뉴스포스트7은 9일 자민당 관계자와 관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총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총리 관저 관계자는 코로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뿐 아니라 위의 상태도 나빠졌다며 식욕도 부족하고 먹어도 설사를 계속하는 등 기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피를 토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7월 6일에 관저에서 현기증을 일으켜 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소문도 돈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 서는 걸 꺼리는 데 대해 혼자 자숙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며 아베 마스크와 고투 캠페인 등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하는 상황에 총리가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제2차 집권 후 매년 여름 야마나시현 나루사와무라 별장에서 골프를 치며 휴가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2에서 3일간 쉬면서 컨디션 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포스트7은 전했다. 무기력한 아베 일본 내 비판 여론 최고조.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연일 확산되는데도 아베 신조 총리가 적극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설명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7에서 8일 실시한 18살 이상 일본 국민 1083명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은 지난달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며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부실한 코로나19 대책이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78%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과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갈팡질팡하다가 감염자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1,000명을 넘은 뒤 5일 연속 1,200에서 1,500명대를 유지했고 지난 3일 960명대로 잠시 떨어졌다가 4일부터 다시 6일 연속 1,000명을 웃돌고 있다. 9일에도 1,447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아베 정부의 여행 지원 정책이 확진자를 전국적으로 퍼지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 85%가 여행 지원 정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중앙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지방정부는 긴급 사태를 선언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베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건강이 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9일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피폭 75주년 위령 행사 뒤 18분간 기자회견을 하면서 2개의 질문만 받았다. 아직 질문이 있다는 기자들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떴다. 앞서 6일 히로시마에서도 15분가량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가 추가 질의를 받으라고 소리치자 오히려 관저 직원이 기자를 제지해 비난을 샀다. 여당 안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총리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때는 제대로 여는 것이 좋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차기 총리 주자 이시바 북폭 확대 스가도 다시 주목.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주자인 이시바 시게로 전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지지 세력 확대를 위해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날 고요시다 히로시 전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지역구였던 나가노현을 방문해 요시다의 옛 지지자들을 만났다. 작년 10월 별세한 요시다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을 때 다케시타 파벌의 참의원 의원들을 상대로 이시바의 지지표를 모아준 인물이다. 이시바는 이날 열린 지지자들과 모임에서 고인이 입각을 권유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많았다며 보기 드문 정치가였다고 회고했다. 지방창생 담당상을 지낸 이시바는 지방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자민당은 한 명 한 명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는 7일에는 요시다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으며 이런 움직임은 당내 국회의원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